뉴스픽. 네, 정신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한 500분 가까이 들어오셨고요. 미무스완님, 최성훈님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어김없이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 공세를 퍼부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신보라 전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야당과 이재명 지사 간에 한치 물러섬 없는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도가 국감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다라면서 이 지사를 상대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네. 이 지사는 대장동 관련한 자료들은 제출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 야당의 박수영 의원은 명백한 배임, 최소한 직무유기라는 시각자료를 들고 나와서 네. 이 대장동 관련 내용을 보고를 받았나 안 받았나라고 물었고요. 네. 이 지사는 세부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서범수 의원도 대장동 의혹을 빗댄 영화 아수라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하자 이 지사는 사실이 아니다. 대장동을 설계했지만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국민의힘 김용동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민간이익 극대화 구조 설계자라고 하자 이 지사는 내가 민간이익 극대화 설계를 언제 했냐고 말했냐. 네. 허위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 왜 제 명예를 훼손하냐고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비교섭 단체에 유일하게 참여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네. 성과는 내 공로이고 불법 행위는 모르는 일이고 상상을 초월한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질책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캐물었고 네. 여기에 이 지사는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사는 조폭 연루설과 현금 수수설을 잇따라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는 네.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속되는 추궁에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면서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의 주요 쟁점들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손팻말을 제시하면서 반박에 나섰고요. 네. 그는 돈 받은 자 이꼴 범인, 작물 나눈 자 이꼴 도둑,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꺼내 들고서는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자다. 의혹의 몸통은 토건 비리 세력과 야권 인사들이라는 거듭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 언론에서는 지금 뭐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요. 두 분의 평가를 좀 듣고 싶네요. 먼저 정은혜 의원부터 말씀 들어보죠. 저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뭐 야당이 주장을 해서 이제 국정감사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서는 네. 이제 최초로 또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국정감사를 보니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다. 뭐 이런 댓글을 제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국정감사라는 시간을 통해 특히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이 지사의 그 청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언론사들이 너무나 많은 그 기사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해서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부동산 관련된 이슈이기도 해서.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특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 위증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증인으로 출석이 되면 또 선서도 해야 하고 본인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이 국정감사에 이제 이재명 지사를 불러놓고 본인들이 좀 공경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사가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다.
이 말을 좀 계속 좀 반복적으로 하기도 하셨고요. 네. 뭐 SNS에 올리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공공개발을 막았던 당시 새누리당이 있었고 그 공공개발을 막았기 때문에 민간 개발을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생각했던 방법이 민간 합작 법인을 세워서 이렇게 성남 시민들에게 다시 돈을 돌려주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회수하는 걸 방해했던 국민의힘 그리고 오히려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또 부산은행에서 또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했죠. 불법적으로 이제 네.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윤석열 지금의 후보가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에서 이제 또 주임 검사였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에서 제외했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단순하다고 저는 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또 수요일에 또 국토위에서 예. 또 국정감사에 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특히 지금 그 야당 의원들이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그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좀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발언들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정말 국민들이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문제가 됐던 그런 발언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이제 국감의 어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떤 결정적 한 방이 나올 수는 없는 구조였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서영교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이 된 국감이었고, 예. 그래서 실은 저도 국감을 진행을 해봤지만 질의 시간 7분 안에 이제 피감 기관의 네. 기관장이랄지 이런 분들의 답변 시간도 그 7분 안에 실은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그 7분을 그 어떤 주장들을 하고 예. 최종적으로 마지막 하나의 질문 정도를 던지는 형태로 쓸 건지 아니면 주고받기식의 질의답을 할 것인지도 실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인데 그 질의가 끝나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을 실은 지사의 답변 시간을 거의 엄호하고 할애해 줬어요. 네.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됐고 또 국감 참여 인원이 민주당은 22명,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8명이다 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한 번 질의를 하고 나면 2명의 민주당 그렇죠. 의원들이 또 네. 해명 기회를 또 주는 어떤 구조 그리고 실은 국감에서 중요한 게 이제 자료들이 오면 네. 그 자료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의혹 그리고 짚어야 될 것들을 규명을 하면서 실은 위증의 문제랄지 허위사실이랄지 이런 예. 것들을 다가가게 되는데 실은 이제 대장동 관련 핵심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들은 전혀 성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민주당 네. 의원들의 반대로. 그래서 이미 나온 팩트나 의혹 중심의 확인성 질문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네.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감에서 일정 정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사실은 예. 이재명 지사도 계속 그간 되풀이 돼왔던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이익을 70%라도 환수했던 사업이고 100% 환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유감이다. 이 주장을 끊임없이 어제 국감에서도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대장동 특혜 이제 의혹과 관련해서 네. 몇 가지 조금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좀 회피한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예컨대 이재명 전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또 사생활이냐. 그러니까 실은 지금 변호사비 그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예. 굉장히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그 변호사비의 어떤 지출 내역 이런 공개에 대해서 이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예. 그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비도 결국 이게 유죄가 돼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도 사생활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누락을 했고요. 네. 또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를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가정현 질문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애둘러 답변을 또 회피를 했고 그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예로 들면서 윤석열도 사퇴하겠다면 그때 나도
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갔고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실은 이 부분의 답변은 계속 미뤘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느냐. 네. 재차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결국 이거는 특검에 대해서는 시간 끌어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윽박을 지렀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좀 피해가는 부분에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명적이라고 혹은 생각했거나 김경수 전 지사가 특검에 의해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도 이 특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을 더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일부 좀 보이는데 성남시 통해서 대장동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했지만 네. 실은 민간 사업자 공모 그다음에 배당금과 초과 이익 환수 여부가 결정에 닿는 어떤 사업 협약, 예. 주주 협약이 이루어진 게 2015년 2월부터 6월 사이인데요. 네. 그 사이에 핵심 자료들은 빠져 있고 예. 그 사이에 지사가 결재한 내역도 공개 서류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네. 좀 살아 있다는 점을 또 일부 좀 지적을 합니다. 네. 더 정은혜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오히려 그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특검의 대상이라든지 일정, 인력 구성 이것들을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네. 그것들이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신속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기간 내내 특검에 대한 이슈가 불각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기간에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공약이라는 것은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누군가 했을 때 그거를 지난 이제 앞으로의 5년간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화가 되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의 시간들이 생략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고스란히 이 코로나 시국에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 오늘 아침에 그 원희룡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 이재명 지사가 그 후보 중에 가장 똑똑한 후보다 뭐 이런 또 발언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어제 국감을 통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청렴성 지사가 그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그 살기 위해 청렴했다. 청렴은 나의 방패였다.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사실 뭐 주변 분들이 약간 이제 뭐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네. 했던 시도가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진심이 국민들에게 더 전달되는 기회가 또 이번 주 수요일에 있을 걸로 전 예상됩니다. 네. 수요일 이후에도 저희도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타투 합법화를 두고 지금 찬반이 엇갈리는데 30년 전에 대법원 판례가 이대로 옥죄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전해주시면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 30년 전에 대법원의 판례가 타투이스트를 옥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1992년에 대법원은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들의 시술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문실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는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8일에 국회의 입법조사처가 문신 등 타투를 합법화할지를 좀 매듭 지을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입법화를 주문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타투이스트들이 지금 요즘 K 타투라고 네. 해서 이제 뭐 BTS도 타투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K 그 아티스트들의 뭐 예술성이라든지 독창성이 전 세계적으로 SNS를 타고 인기를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나가서 또 시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의료 행위로 봤다라는 지금 얘기신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 합법화 양성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실은 현행법상은 분명한 불법이지만 네. 성행하고 있고 그렇죠. 실제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런 밤연구 시술 관련한 업소들도 많고 굉장히 네. 많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문신 시술자가 약 35만 명이라고 하고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인구가 약 1,300명
1,300만 명 정도라고 네. 하니까 그 규모도 큰데 저는 이제는 양성화를 검토해야 될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견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단속은 또 잘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건위생상의 안전 문제도 대두가 네. 되고 있는데 실은 이 타투 작업과 관련된 감염 위생 지침조차도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행정력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그런 협회 예. 등에서도 직접 그런 민간 자격 검정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보건위생 전문 교육도 별도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타투 유니온하고 녹색병원 네. 실은 이제 의료계에서 굉장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녹색병원이 이 보건위생과 관련한 지침을 좀 우리 자생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해서 네. 최근에 타투 유니온과 녹색병원이 합심해가지고 감염 위생 지침을 직접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예. 해요. 그래서 1년간 의료진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그런 시도를 끝에 이 감염 위생 지침을 또 별도로 마련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적용을 또 하고 이미 스스로 이 협회 쪽에서 자생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건위생에 관련한 노력을 또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네. 참작해서 국회에서 지금 뭐 타투사법 그다음에 관련한 이 세 가지 법률들이 이미 제안이 되어 왔다고 하는데 예. 양성화와 함께 보건위생까지 함께 담보할 수 있는 그렇죠. 양성화를 이제 본격 논의가 좀 필요한 때다라는 예. 부분에 저도 동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이 된데도 앞서 말씀해 주신 안전의 문제, 감염상의 네. 안전의 문제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타투라고 하면 막 조폭의 상징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무섭게 생각을 예. 했었는데 요즘 특히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도 뭐 자신을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건전하게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는 거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수술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 수술에 뭐 이렇게 외부의 신체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타투를 하는 뭐 연예인도 있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술성도 필요합니다. 이제 의료인이 지금은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죠. 타투라는 것이 아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술성 같은 경우는 타투이스트들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해외 사례를 살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별로 그 타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성년자는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있습니까? 네네. 예.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법이 있어서요. 공중보건법. 네, 거기서 신체 피어싱과 문신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시술을 할 때 바늘과 승인된 잉크를 사용해야 하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안전신체예술법이라고 해서 이 규율이 있는데요. 특히 시술자가 뭐 비형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지 않았는지 그렇죠. 예방접종 증명서를 내고 또 혈액맥에 또 병원체 노출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이런 것들을 시술자가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뭐 보건위생 같은 안전이 좀 지켜져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뭐 모두가 타투를 해라 막 이렇게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본인의 선택하에 본인의 신체 내부에서 그런 측면이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허용하는 측면 또 법안들도 지금 통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투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 의료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술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끝으로 네, 신보라 의원께. 이게 이제 양성화 한다면 지금 현재 문신사 법안, 반영구 화장 문신사 법안, 타투업 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업 인증의 어떤 기준, 뭐 신고제나 그렇죠. 허거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의료인과 이 타투업의 구분과 어떤 제한, 그렇죠. 그리고 문신 시술의 허용 범위, 미성년자를 금지시킨다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안전한 방향으로 허용할 것인지 이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법안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자, 뉴스픽 오늘은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